오늘 이른 아침에 패딩 입은 분을 봤어요. 어제 비가 오더니 아침은 좀 쌀쌀한 게 아니라 춥다는 말이 어울릴 정도였죠. 지금은 햇살이 많이 따뜻합니다. 한겨울보다는 오히려 이런 때가 더 움츠려들고 춥기 마련인데요. 사람 마음이 이와 같아서 급하게 바뀌고 변하는 건 누구에게든 고되고 어려운 일 같습니다. 10월 5일 목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오늘 첫 곡 콜드플레이의 In My Place 듣고 왔습니다. 오은하님이 어제 세차게 비가 오더니 오늘은 진짜 춥더라고요. 부랴부랴 긴 옷과 점퍼를 꺼내 입었네요 하셨어요. 이불 바꿔야겠더라고요. 이제 겨울 이불 꺼내야겠어. 새벽에 추웠어요. 최주영님, 웅디 오늘도 파란 하늘 보고 상쾌한 공기 마시려고 산책을 나왔는데요. 미세먼지는 나쁨이네요. 그래도 피부로 느껴지는 차가운 공기가 좋습니다. 오늘도 잘 들을게요 하셨어요. 그러네요. 미세먼지는 지금 뭐 별로 이렇게 좋지는 않던데 햇볕은 이렇게 눈 감고 해 쪽으로 얼굴 올려서 바라보면은 얼굴이 막 따끈따끈 달궈지잖아요. 근데 또 바람은 차고 이런 날씨 좋긴 한데, 그렇죠? 미세먼지만 없어도 금상첨화일 것 같습니다. 조금 기다려 보시죠.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번, 무료인 고릴라 또 허지웅쇼 홈페이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고요. 추첨 통해서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죠. 광고 듣고 뉴스로 함께 할게요. 트렌디한 뉴스를 따라옵니다. 손이의 에, 허지웅의 지, 애지, 중지 뉴스. 콘텐츠 크리에이터 손예희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추워요. 추워요. 오, 저 전기면 끊으려고요. 새벽이 추웠어요. 진짜 저 근데 비가 이미 두두두두두 이렇게 내렸잖아요. 예. 그래서 곧 추워지겠구나 오. 싶더니만 진짜 바로 새벽부터 너무 춥더라고요. 오, 새벽엔 진짜 아침에 이른 아침에도 추웠고. 전 극세사 이불을 덮고 있습니다. 극세사 이불? 네. 따뜻해요? 더 돼요. 음. 뭐야 극세사 이불 비난 발언? 내가? 먼지 먹어 극세사. 따뜻해요. 한동안 계속 추울 예정인 거죠? 계속 내려가겠죠? 맞아요. 당분간은 낮밤 기온차가 10도에서 15도로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또 감기 걸리기가 쉽잖아요. 오늘 아침에는 또 일부 지역에서는 올 가을 들어서 가장 추운 아침을 맞았다고도 하니까. 서울도 9도였어요. 맞아요. 예. 다들 이럴 때 진짜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뉴스부터 들어가 볼게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올해의 노벨상은요? 입니다. 올해 노벨상. 네, 어제 다들 기사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드디어 어제 저녁에 2023 노벨상이 처음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노벨상은 순차적으로 발표가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제 또 관련된 재밌는 에피소드들도 있어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어제 노벨 화학상 수상자가 공식 발표 4시간 전에 유출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4시간 전에. 네, 그러니까 이게 노벨상이 처음으로 시상을 시작한 게 1901년인데요. 그 이후로 123년 만에 처음으로 있는 실수였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실수로 인한 유출이구나. 맞아요. 예. 이 스웨덴 왕립과학원의 실수로 4시간 이상 일찍 올해의 노벨 화학상 수상자가 이제 메일로 발송이 된 건데요. 처음에는 이거 단순 실수다. 아직 우리는 수상자가 결정되지도 않았다. 이렇게 부정을 했어요. 뭐 쓸데없는 얘기를 해. 네, 부정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6시 45분쯤에 발표가 돼야 되는데 한 2시 반쯤에 메일이 발송이 된 거였거든요. 예. 근데 나중에 발표되고 보니까 그 메일에 있던 명단이 수상자 명단이랑 일치함으로써 실수였다라는 게 이제 공식화가 된 거죠. 이거 쓸데없이 괜히 누가 이거 앞에서 단순 실수고 뭐 아직 결정도 안 됐고 사람들이 실수는 넘어가도 거짓말은 싫어하는데 왜 쓸데없는 짓을 했을까? 네, 그래서 처음에는 부인했으나
결국은 실수였다라고 결론이 났고요.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이 받았느냐? 이제 어제는 과학상이 발표가 된 건데요. 과학 분야들 가장 주목을 받은 건 화학상이었습니다. 올해 노벨 화학상은 자연의 색을 거의 그대로 구현해서 차세대 디스플레이 핵심 기술로 각광을 받고 있는 양자점 요거를 발견하고 또 실제 합성법을 개발한 과학자 3명에게 돌아갔는데요. 퀀텀 닷 그렇습니다. 양자점. 네. 아. 퀀텀 닷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주 작은 것들을 연구하는 나노과학의 아버지들이 노벨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화학상 수상자로는 모운지 바웬디 교수, 루이스 브루스 교수, 알렉세이 에키모프 교수가 이렇게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이제 몇 년 있으면은 또 그 TV 광고할 때 뭐 퀀텀 닷 그렇죠. 디스플레이 이러면서 그렇죠. 나오겠구만. 맞아요. 실제 색깔을 구현해냈다 이러면서 이제 아마 구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머리 긁으면서 생각하지요. 20년 전에도 똑같은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자연의 색이라고 하지 않았어? 이거는 더 자연의 색이래요. 아, 그렇군요. 자, 우리 또 다른 에피소드도 있네요. 아 맞아요. 한 수상자가 수상 소식을 들을 때 이게 전화로 통보를 해준대요. 이때 강의 중이어가지고 교수님께서 전화를 받지 못하신 겁니다. 바로 물리학상을 공동 수상한 안 릴리에 교수의 얘긴데요. 예. 그러니까 수업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무음을 해놓으셨겠죠. 그래서 못 받으셔가지고 쉬는 시간에 모르는 번호 걸려왔으니까 어디세요? 이러면서 전화한 거예요. 노벨상입니다. 수상하셨어요. 이렇게 전화가 된 거죠. 스웨덴이에요. 네? 연락 왔겠지.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또 쉬는 시간이어서 학생들이 전화 받는 그 현장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오. 또 같이 이렇게 축하를 해줬던 굉장히 기쁜 그런 에피소드였습니다. 오. 심지어 이 교수님이 이제 여성이신데요. 오. 역대 5번째 물리학 노벨상을 받은 수상자라고 합니다. 이제 이과 여자분들 참 네. 멋져요. 아 진짜 멋져요. 예, 존경해요. 이 노벨상을 받는 교수님이 이렇게 그 학부 수업이라고 해야 되나? 기초 수업을 벅차겠다. 하시네요. 어머. 기초 수업도 들어가시는구나 이런 분들이. 학생들을 대단하네. 같이 자부심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학부 수업 맞네. 학부생 100명이었으니까. 맞아요. 상금 얼마예요? 일단 작년 상금은 1,000만 크로나였고요. 또 공동 수상일 때는 조금 조율이 된다고 하는데요. 아까 우리 화학상 같은 경우에는 3분이 받으셨잖아요. 예. 그래서 화학상은 상금 1,100만 크로나, 우리 돈으로는 13억 6,400만 원이 3등분해서 지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5일에는 문학상, 6일에는 평화상, 9일에는 경제학상 등의 순서대로 이렇게 수상자가 발표되고요. 그리고 12월 10일이 있는 주간이 노벨 주간이라고 이제 알프레드 노벨이 이제 기일이 있는 주간이거든요. 예. 네, 그때 시상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노벨상 참 생명력이 긴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권위가 갈수록 더 강해지고 따라갈 상이 없을 만큼. 멋져요. 네. 언젠가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럼요. 예 우리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각 분야에 막 많이 포진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뉴스 가볼게요. 네, 두 번째 소식, 맨발 걷기 과연 효과는입니다. 요즘 길에 맨발로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이 맨발 걷기가 한창 유행이기 때문인데요. 그 효과 과연 어느 정도일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맨발로 걸으시는 분들? 밖에서요? 네. 그럼요. 집에서 당연히 맨발로 있죠. 무슨 소리예요? 밖에서 맨발로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네. 무슨 수련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발바닥 아니야? 철사장 하듯이 발바닥 단련하는. 그냥 걷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런가 보지 뭐. 네, 건강에 좋다고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전국에서 이제 맨발 걷기가 유행을 하다 보니까 당장 맨발 걷기를 위한 황토길도 많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국립공원공단 주황산 국립공원 사무소에서는 오는 15일에 맨발 걷기 행사도 개최를 하거든요. 또 여기는 또 독특한 지형이랑 계절마다 바뀌는 자연 경관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유명한 곳인데 맨발 걷기 행사도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몰려들 예정인 것 같고요. 예. 그렇다면 웅디가 밖에서요? 라고 여쭤보신 바로 이 맨발 걷기 진짜 효과가 있느냐? 맨발 걷기 효과 뭐
저 지압 매트 같은 효과가 있긴 하겠죠. 맞아요. 비슷해요. 눌러주는 거니까. 맞아요. 전문가들이 이제 어쨌든 혈액 순환을 촉진하는 건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무래도 신발을 신게 되면 쿠션이 있으니까 발바닥에 자극이 덜 하잖아요. 그래서 맨발로 걷게 되면 발바닥 근육을 더 많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걸을 때 운동 효과가 2배가량 높은 건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그냥 우리 아스팔트 길에서 걷는 게 아니라 황토길 같은 데에서 걷는 거거든요. 그래서 황토가 신진대사랑 혈액순환을 또 촉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주의점도 있습니다. 예. 이게 아까 뭐 철심 막 이런 얘기를 하신 것처럼 그런 게 또 발에 박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철심? 네. 철심? 무슨 철심? 그러니까 뭐 이게 뾰족한 게 있으면. 나 아까 얘기한 철사장이라고. 철사장 얘기한 거예요. 네, 단련하는 게 이해했어요. 있어요. 이해했어요. 네. 어쨌든 그런 게 뾰족한 그러니까 다칠 수 있잖아요. 조심하셔야 되고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황토길 같은 데에서만 걸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저는 실제로 아스팔트에서 걷는 분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때와 장소를 잘 봐가면서 맨발 걷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휘혜 씨 사시는 데서는 이렇게 맨발로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진 않지만 봤습니다. 아스팔트 위에서 이렇게 네, 걷고 가시는 봤습니다. 분도 네. 보고. 근데 실제로 논란이 된 게 왕릉에서도 맨발 걷기를 하신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우리 왕릉이요? 맞아요. 그래요? 근데 왕릉은 어쨌든 이제 옛 선조들 이제 왕족들을 모신 곳이니까 예를 갖춰야 되는 곳이니 맨발 걷기를 하지 말아달라라고 표지판까지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진짜 방금 지금 많았나 보다. 네, 그래서 때와 장소를 가려가면서 맨발 걷기를 해야 된다라는 말이 진짜 딱 맞는 거죠.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건강 이런 게 아니라 무슨 뭐 기받아야겠다 뭐 이러면서 땅의 기운을 받아야지.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런 거 아니었을까? 굳이 왕릉에 가서 맨발로 걷는다고? 네, 그냥 뭐 이곳저곳 걸으시는 거죠. 이것저것. 네, 근데 실제로 김삿갓이요? 중년들에게는 건강에 좋다고 실제로 정말 전국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왕릉에서 맨발로 걷는 게. 왕릉 말고 이곳저곳 그 맨발로 걷는 맨발 게요? 걷기 자체가. 그렇군요. 네. 예. 추천해 주세요. 네, 몇 가지 추천드릴게요. 황토길이 전국적으로 많이 생기고 있어서 뭐 꼭 어떤 특정한 스팟이 아니더라도 주변에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수원시는 광교 호수공원에 황토길을 새로 개장을 했고요. 하남시도 황토 산책길을 곳곳에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의 율동공원 및 구미동에도 맨발 황토길, 광명시의 도덕산 우람회 단련장 등에도 곳곳에 황토길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요. 맨발 걷기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황토길을 좀 전용으로 조성된 곳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용 길까지 있는 거 보니까 맞나 보다. 진짜 많이 생긴다니까요. 그렇군요. 몰랐어요. 맨발 이참에 걷기? 퇴근길에 맨발 걷기 한번 해보세요. 저요? 관심 없어요? 괜찮아요. 이게 사양. 우리 두 가지 소식 꽉 채워서 알아봤어요. 오늘의 퀴즈 들어가 볼게요. 네, 요즘 이것이 유행입니다. 신발을 벗고 걷는 거죠. 무엇일까요? 1번 맨손 운동, 2번 산스장, 3번 맨발 걷기. 왜요? 산스장이 뭐예요? 산에 헬스장처럼 기구가 많잖아요. 그거를 산스장이라고 불러요, 보통. 산에 운동기구 있는 네, 거를. 산 중턱에 운동기구들 있잖아요. 그거를 산 플러스 헬스장에서 산스장이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거 하나 배워갑니다. 하지만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 1번 맨손 운동, 2번 산스장, 3번 맨발 걷기.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번, 또 무료인 고릴라 열려 있습니다. 보내주시고요. 2부 시작하면 바로 당첨자 발표드릴게요.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맨발로 나가세요.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 들으면서 2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불러다오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허지용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퀴즈 정답 3번 맨발 걷기였죠. 9831 2999 9957 쓰시는 분, 그리고 김혜진님, 김아름님 5분 축하드려요. 커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9831 쓰시는 분이 정답 보내주시면서 지금 맨발 걷기 하고 계시는 중이었다고, 수원의 광교공원에서. 신기하다고.
전해주셨네요.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어유 이쁜 길에서 하시네요. 맨발 걷기 하는 맛이 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개그맨 김두영, 김민기 씨와 함께하는 토크 버라이어티. 옥량의 토크맨을 뽑는 토크맨으로 함께합니다. 두 분과 재미있는 시간 만들 테니까 또 기대해 주시고요. 광고 듣고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웅냥이 황윤주님, 두영씨는 0.5초 뒤에 빵 터지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웃겨요? 윤주님, 그 당시엔 배트맨이 있다면 허지웅쇼엔 토크맨이 있습니다. 네, 웅냥이 정명희님, 민기 씨를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져요. 왜 그럴까요? 명희님, 스파이더맨이 거미줄을 촥촥 쏘아댄다면 토크맨 김민기는 매력을 촥촥 쏘아댑니다. 촥촥 촥촥. 오늘도 히어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주제 많은 사연을 재미나게 풀어보는 시간 토크맨. 개그맨 유후. 김두영, 김민기 씨 두 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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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크맨 네. 토크맨 지기분 두 분 오셨는데 한 주 동안 어떻게 뭐 하셨어요? 민기 연휴 씨부터 동안? 말씀하시죠. 저는 이제 저 너튜브 네네. 편집하시는 분 이제 그만뒀어요. 아, 그래서 이제 제가 편집을 하고 있는데 편집 기술을 좀 배우고 있습니다. 그만둔 겁니까? 그만두게 한 겁니까? 회사가 원래 6개월 정도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네. 예. 성과가 나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이제 계약이 끝나서 끝났습니다. 계약. 아 그렇기도 해. 예. 그래서 이제 제가 편집 기술을 배워서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드네요.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자가수공예. 금방 손에 익어요. 네네, 그러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정말 죽다 살아났습니다. 왜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저 독감에. 일교차가. 네네, 독감에. 올해 뭐 매년 듣는 얘기지만 예. 올해 독감이 늘 심하다는 얘기를 듣잖아요. 근데 그 심한 감기를 한번 걸려보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오늘 이 목걸이를 특이한 목걸이를 두 개나 하고 오셨는데 이거 네. 이제 감기 이제 이제 샤머니즘이죠. 예, 감기를 쫓는 네. 뭐 부족 같은 건가요? 네, 그렇죠. 샤머니즘, 토테미즘 같은 거. 오, 효과가 있나? 근데 그건 두영 이제- 형님은 뭐 안 아파도 아파 보이기 때문에 아하. 크게 차이가 없지 않나. 아니요, 근데 전보다 훨씬 체중 저기 증량. 살도 오르고. 그럼요. 예, 좋아 보여요.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항상 두 분만 아는 느낌의 대화인 것 같아요. 저는 두 분. 아이 나 지금 살 많이 쪘어. 나 모르겠어. 왜 보기 좋은데 왜? 모르겠어. 저 요즘에 어디 가면은요, 진짜 뭐 좋은 일 있냐, 되게 사람이 좋아 보인다, 후덕해 보인다. 후덕해 보이는데. 후덕해 보이는 건 오버다. 그 정도야? 아무튼 여러분 감기 조심하십시오. 그래요. 자, 우리 토크맨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네, 허지웅쇼 인별그램과 홈페이지에 주제를 공지하고 있습니다. 주제 확인하시고 사연 보내주세요. 소개만 해드려도 햄버거 세트 드리고요. 가장 인상적인 사연으로 뽑힌 웅냥이 토크맨에게는 치킨 선물을 하나 더 얹어서 드려버려요. 그렇습니다. 저희 소개가 되기만 해도 햄버거 세트를 드리고요. 네. 마지막에 우리 토크맨, 오늘 토크맨이니까 우리 코너 이름이 그렇죠. 토크맨 한 명을 뽑아서 그분께는 치킨까지 플러스 원으로 드리는 겁니다. 왕좌에는 치킨이죠. 그렇습니다. 실시간 사연도 저희가 받으니까요. 실시간 사연 오늘 저기 좀 생방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많이들 햄버거 세트 또 치킨까지 받아가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주제 이럴 때 소심하다고 느껴요입니다. 아하. 이럴 때 소심하다고 느낀다. 저는 거의 일상이 소심인 것 같아요. 왜요? 저는 이제 뭐 술 먹으러 가도 약간 그 안주를 좀 적게 시킨 거 아닌가 막 이런 고민도 해요. 그러니까 인원수에 비해서 인원이 한 4명이면 예? 한 3개는 시켜야 되지 않나? 그래야 좀 사장님한테 덜 미안하지 않나? 그리고 이제 소주 같은 거 먹을 때도 예? 좀 적게 먹으면 이 정도 인원에 이 정도 소주를 시키면 좀 사장님이 좀 뭐라고 하시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더 시켜야 아니, 되지 혹시 않나? 요시가 운영하신 적 아니, 있으세요? 그냥 이런 느낌. 근데 그 뭔 말인지 알아요. 알죠, 형님. 저도 똑같이 그래요. 예, 그러니까 있다니까. 예, 근데 배려심이 있는 거랑 예. 소심한 거랑 좀 다르니까. 아, 그래요? 좋은 마음이지 그거는. 그리고 또 최근에 플렉스 아니에요? 그거? 아니 식당 갔는데 예.
그 된장찌개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오, 예. 그래서 하나를 더 추가하려고 했는데 예. 아 또 사장님 요리하시는 거 귀찮으시지 않을까? 나는 저렇진 않아. 아 진짜로? 난 하나 더 싸달라 그래요. 맛있어. 아 진짜요? 저는 예. 이게 괜히 하나 시키고 또 시키면 또 힘드시고 좀 약간 뒤에서 아 시킬 때 한 번에 시키지 막 이런 말씀하실까. 이건 소심한 걸로 합시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음식 얘기가 나왔는데 저도 좀 그런 쪽엔 소심한 게 좀 있는데 네. 뭐냐면 여러 사람이 같은 음식을 먹을 때 있잖아요. 막 이렇게 와구와구 이렇게 막 여기저기서 막 젓가락이 막 이렇게 오갈 때 그때 저는 쉽게 못 들어가요 거기를. 아. 그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한 점 먹으면 다른 사람들이 좀 더 적게 먹으니까 이것도 소심한 게 아닌데 이거 뭐 배려지. 전 잘 못 이게 잘 안 가요. 그래서 맞아, 맞아. 여러 명이 같이 먹는 음식 나 같은 어떤 경우. 느낌인지 알아요. 네. 좀 인기 많은 메뉴는 일부러 손 안 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 명이서 같은 테이블에서 먹는데 좀 반찬이 멀어. 멀어. 그러면 내가 이 옆 사람을 가리면서 이걸 원정을 가야 되잖아요. 맞아, 젓가락이. 예. 그걸 또 못 하겠어요. 맞아. 소심해서. 왠지 내가 맞아. 주목받는 느낌이고. 맞아요. 그게 싫은 거예요. 쓸데없이 옷 받기 싫다. 네. 그래서 그냥 앞에 것만 먹습니다. 약간 고등어 바를 때 그렇지. 사람들이 약간 멈추잖아요. 제가 고등어를 잘 바르고 있나 안 바르고 있나. 사람들이 멈추는 건 우리 민희 씨가 고등어를 잘 바르고 있나 바르고 있지 않나를 지켜보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너무 싫은 거야. 그래 아니라고. 고등어를 안 먹는 방법을 택하는 거죠. 소심하네. 네. 소심해. 우리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듭니다. 샵 1035번 문자. 그리고 또 무료인 고릴라로 오늘 주제 이럴 때 소심하다고 느껴요. 사연들 많이 보내주시고 선물 타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브라더스의 소심해서 그래 준비했거든요. 이 곡 듣고 올게요.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자, 벌써부터 뭐 사연들 막 나오고 있는데. 예. 우리 오늘 주제 이럴 때 소심하다고 느껴요였어요. 아, 자, 여러분들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 선물 타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도착해 있는 사연부터 한번 나눠볼까요? 네. 김혜정님의 사연입니다. 친구들이랑 즐겁게 수다 떨다가 전화 통화하려고 잠깐 나갔다 왔는데요. 제가 다가오는 걸 보고 친구들이 대화를 멈추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아무렇지 않게 앉아서 다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실 속으로는 뭐야, 나 빼고 무슨 얘기한 거야? 지들끼리 비밀 얘기한 거 아니야? 혼자 꿍에 있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너희들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 하고 물어보면 될 텐데 이거 저만 그런가요? 이런 적 있으세요? 이렇게 많죠. 근데 그래요? 이제 네. 오는데 이것까지 들리면 야 온다 맞아, 이러면 맞아. 이제 100%지 100%. 약간 어. 호사가 같은 느낌이죠. 어. 그래서 거기서 이제 화장실에 가면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요즘 채 뭐 한대 뭐 이래서 뭐 안 된대 좀 이런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그거를 단정짓기보다는 네. 들어왔을 때 내가 딱 들어왔을 때 공기가 살짝 달라져 있어요. 그래요? 공기가 확실히 바뀐 게 못 뿌린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저는 20살 때 약간 이거를 얘기하는 성격이었어요. 예. 야, 그러니까 걔 화장실 가면은 야, 쟤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얘기하는 스타일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화장실을 못 가는 거예요. 내가 가면 내 얘기를 할까봐 내가 화장실을 못 가. 내가 원래 제보자였는데 예. 내가 제보자의 신세가 될까봐. 그러니까 못 이거 가. 사실 저희 집을 당할까 코미디 봐. 씬에는 되게 이거 코너로 네, 맞아요. 코너로 되게 그래 뭐 그렇겠지. 기본 코드. 네, 단발성 코드로 어. 몇 번 방송에 나간 적도 있고 그렇구나. 안 가요. 그러니까 서로 화장실을 안 가려고 가면 계속 그렇구나. 자기 혼담을 하니까 저는 나중에는 뭐 어차피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지도 않고. 아. 그리고 왜 명백하게 들릴 때 있잖아요. 네. 뭐 가서 그냥 야이 미친 XX 야 어. 나한테 물어봐 나한테 물어봐 뭐 이러지. 이건 형님이 소심하지 않은 거라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근데 저희는 내 얘기 하나? 저 얘기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들어가야 되나? 뭐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아니 그래? 예. 넌 기다렸다 들어가. 네, 저는 이제 내 얘기하는 것 같으면 좀 예전에는 이제 뒤에서 기다렸다가
끝날 때쯤에 걔네가 이제 웃는 타이밍 때 들어가는 거죠. 야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 근데 뻔히 내 얘기하는 걸 알고 있지만 이제 그럴 타이밍에 들어가는 거죠. 왜 그렇게 슬픈 상황을 만들어? 근데 중간에 들어가서 야 나한테 물어봐 그럼 되지. 아, 근데 나는 절대- 누가 내 없는 그 상황에서 험담을 했다면 저는 그거를 알아도 말을 못하는 성격이에요. 아 진짜? 괜히 얘기했다가 또 이제 그 자리 자체가 분위기가 또 이상해질까봐. 아 맞아. 그렇구만. 네. 이거 약간 슬프다. 아이고 속 근데 20대 때는 다 이런 추억 있지 않을까요? 아니지. 아닌가? 이거는 범 인류가 다 겪는 상황 아니야? 사람들이 남 얘기 좋아하는 그럼. 거는 이거는 어떤 그 연령대에 국한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 진짜 지금도 셋만 그런다. 모이면 셋만 모이면 하는 게 아 그래요? 셋이 얘기하다가 한 명 나가면은 지금도 내 얘기를 한다고? 너 잠깐 나가볼래? 그러니까 나는 친구들하고 있으면은 그 사실 얘가 그냥 남 얘기를 하는데 네. 얘가 그 자리에 있을 때 걔 얘기를 해요. 아 앞에 눈앞에서? 죽으라고. 완전히 차라리 그런 이게 게. 낫다. 난 진짜 차라리 이게 나. 난 너무 상처받을 것 그런 같은데. 경우 재밌지 않아? 진짜요? 그러면 반성의 시간이라도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것도 깨닫게 되고 속죄의 시간 가질 수 있는. 바로 생각하는 의자가 되는 거네요. 그리고 막 나도 막 까이고. 아, 그런, 진짜? 그런 거 아닌가? 아 진짜 난 진짜 거의 못하겠어. 그래. 네. 이 상황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다음 사연 가볼까요? 네 9806님의 사연입니다. 친구가 다음날 바로 갚는다면서 10,000원을 빌려갔는데요. 일주일이 넘도록 갚을 생각이 없더라고요. 뭐라고? 어떻게 말해야 하나 기회를 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친구가 제 앞에서 다른 친구한테 5만 원을 주더니 잘 썼다 고마워 하면서 돈을 갚는 겁니다. 순간 화가 나서 야 내 10,000원은 했더니 금시초문인 얼굴로 무슨 10,000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10,000원 좀 빌려달라고 차비가 없네 했습니다. 오히려 친구에게 돈을 빌렸네요. 왜 돈을 갚으라고 말을 못하니? 야, 이분 이해가 안 돼.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분은 저 연락처 좀 주세요. 이분한테 돈 좀 빌려야 되겠네요. 아니 정말 이럴 수가 있나? 근데 이거 상처인데 이거는 마음의 상처와 어떤 통장의 상처를 동시에 입은 사연이네요. 이거 안타깝네 이거. 저도 최근에 친구한테 돈을 빌렸다가 받은 적 있는데 얼마? 그냥 좀 약간 많아? 친구니까 좀 아이고 이거 홍윤아 씨가 민기- 듣고 있을 수도 민기 있는데. 돈 많구나. 유나한테 얘기 안 했는데 민기 돈 많아.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제 예예예. 몇백만 원 정도인데 몇백만 원 정도인데. 네, 근데 친구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야 예? 나 돈 달라는 얘기를 못 하니까 꼭 좀 네가 알아서 좀 줘라. 줘라. 근데 이제 친구가 바쁘다 보니까 깜빡깜빡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이제 하루 종일 고민하는 거예요. 아 어떻게 보내지? 그래서 이제 야 오늘 안 보내니? 이렇게 보내는데 이걸 보내는 저도 되게 막 민망하고 막 친구한테도 미안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바로 이제 일주일 안에 다 상환을 했는데 그 일주일이 이제 좀 길었죠. 저한테. 그래. 약속한 날짜보다 일주일 지난 거야? 네네네. 그래도 아마 이거 관련해서 고민 많이 했나 보다. 왜냐면은 바로 이렇게 민기 씨가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네. 친구 바빠서. 네, 친구가 바빠서. 진짜 혹시 스스로 들을 머릿속에서 되게 그 합리화를 많이 했던 것 같아. 네네. 바쁘니까 그랬을 거야. 맞아요. 바쁘니까 그랬을 거야. 진짜 사실은 잠도 못 잤어요. 근데 그 돈은 어디다 쓰셨습니까? 네네. 그 돈 어디다 쓰셨어요? 누가요? 민기 씨 받은 민기 돈. 씨가? 제가 받았어? 갖고 있죠. 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원래 제 돈이. 원래 저희는 통장을 따로 관리하니까. 아, 네네네. 그것도 좋은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거 유나가 모르는 건데 알게 되니까 또 마음 한 구석에 걱정이 늘어나네요. 아니 이럴 때가 있어요, 도영 씨? 저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죠.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빌려줄 때 좀 임팩트 있는 행동을 해서 네. 빌렸다는 거를 좀 확신시켜주는 편이죠. 어떻게? 혹은 엉덩이를 쫙 때려준다든가. 엉덩이를 빌려주면서. 때린다고? 아 그러니까 확실하게 각인을 시켜주는 거죠. 각인을? 네. 뭐 이렇게 언제까지 갚으라고 피로 된 네. 손가락을 깨물어서 각서를 쓴다. 카톡으로 이모티콘을 보낸다든가 뜬금없이 친구한테 아. 빌려준 다음에 그 빌려준 상황 그 순간에 이모티콘을 보낸다든가. 이거 잊어버리지 않게. 너 내가 이걸 왜 보냈겠냐. 나중에 이제 발뺌하면 그걸 보여주는 거죠. 아, 진짜 메모를 해요. 돈을 빌리고 발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리고 거의 통장 거래를 하기 때문에 어. 통장에 뭐 출금 내역 다 찍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따지죠. 이제 궁금한 게 10,000원을 빌렸잖아요. 네. 빌려간 애가 지금 다른 친구한테 5만 원을 상환하잖아요. 네. 그럼 왜 그거 보고 있으면서 그 순간 이의를 제기 안 해? 야 내 건 그러면 되잖아. 그 얘기를 했다잖아요. 야 내 10,000원은 했더니 무슨 10,000원? 어. 그러니까 그래서 10,000원 빌려 달라고 했다는 슬픈 스토리잖아요 이게. 그 말을 못 하는 거지. 아 나 오늘 너무 뭔가 어려워. 진짜요? 그렇죠. 어렵네. 받아들이기 좀 힘든 약간 상황이죠. 성향 자체가 아예 근데 정반대. 꽤 많아요 이런 사람. 네, 많아요. 이런 분들이 진짜 좀 있습니다. 형님 못 받은 돈 없으세요? 빌려줬다가? 못 받은 돈이요? 와, 그러니까 이 10,000원이라도. 여러분 혹시 못 받은 돈 있으시면 허지용 씨께 연락 주십시오. 이거 받아다 주실 것 같아요. 저는 어지간하면 그냥 줘요. 진짜.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큰 돈은 거래 안 한다는 거야 친구랑. 음. 그냥 주면 되지. 멋있다. 저는 되려 필요하다는데. 잔돈을 거래. 나도 많이 받았어 그렇게. 아, 나 아프고 이럴 때 네. 그냥 줘요. 진짜요? 예, 근데 뭐 그것도 큰 돈이 아니고 그냥 약간 저희랑 다른 어차피 그거 안 좋게 될 수밖에 없어. 왜 돈 거래를 해? 네. 큰 돈 거래, 큰 돈 거래. 그니까. 저는 되려 잔돈 거래를 안 해요. 그래요? 그래서 아예 소액권은 가지고 다니질 않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지갑에 1억짜리 들고 다니는구나. 아예 들고 다니질 않아요. 이거는 사실은 그냥 그냥 어음 들고 다니신다고. 아니 뭐 야 5만 원 빌려줘, 막 10,000원만 빌려줘. 이거는 그냥 달라는 소리로 들리거든요, 사실. 이랬구나.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오늘 할 얘기 많을 것 같아. 그러니까. 사연들 엄청 오는데. 우리 룰라의 연인 이 곡 준비했거든요. 이 곡 들으면서 선부로 가서 마저 이야기 나눌게요. 네. 허지용 쇼. 그래 알고 있어 심심한 걸 졸린 점심시간 너무나 싫어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혼자서 달리는 12시 5분 그 여름날 밤 라디오의 음악 속에 잊을 수도 없는 춤을 춰 귓가를 울리는 우리 목소리에 믿을 수도 없는 꿈을 꿔 이제는 정오의 바쁜 햇살 아래 헤드폰을 쓰고 춤을 춰 귓가를 울리는 슬픈 음악 속에 나눌 수도 없는 춤을 춰 여러분은 지금 삶이 행복해지는 순간 허지웅 쇼를 듣고 계십니다. SBS Love FM 허지용 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네. 김두영, 김민기 씨 두 분과 함께 우리 토크맨 함께 하고 있어요. 네. 오늘 주제가 이럴 때 소심하다고 느껴요인데 네. 저 어렸을 때 온 예. 가족이 밥을 같이 먹는데요. 어? 그 밥을 퍼주는 양을 보고 혹시 소심해지신 적이 없는지. 밥을 우리 퍼주는 여러분. 양을 보고 소심해져요? 밥을 엄마가 똑같은 양을 퍼줄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삼형제다 뭐 삼남매다 그러면 엄마 손이 컴퓨터도 아니고 그걸 뭐 저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밥의 양을 똑같이 퍼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혹시 오늘 저녁에 내 밥이 좀 적은데 해가지고 상처받으신 적은 없는지. 내가 어머니께 뭔가 실수를 한 게 아닐까? 네. 디테일하다. 이런 거 있어요? 저는 이제 친구 집 놀러 가면은 네. 그때 이제 할머니가 이제 친구 할머니가 밥을 약간 고분밥을 주세요. 근데 많다는 말을 못 하고 막 그냥 억지로 막 먹은 적은 되게 많아요. 야, 근데 그건 다 그렇지 않을까? 그래요? 아닌가? 근데 좀 그건 나만 보통은 그런가? 근데 다른 애들은 좀 많은데 좀 덜어주세요 이러는데 근데 저는 그런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뭐 할머니 울면 어떡해요? 할머니가 야, 내가 이렇게 정성으로 많이 먹어야 너희들을 생각해서 이렇게 많이 이게 안 먹는다고 내가 늙어서. 그럼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열린 거죠. 대학교 때 이런 건 있었어요. 룸메이트가 4명이었는데 그러니까 4명이서 같이 살고 있었는데 예? 그 학교에서 좀 가까운 방이다 보니까 객들이 너무 많이 와요. 그래서 그 냉장고 테러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뭐 밥을 먹을 경우에 정회원이 4명이잖아요. 저희 기존 레귤라가 4명인데 밥을 퍼줄 때 우리는 위에서 이제 흰 쌀밥 위주로 퍼주고 그 객들은 밑에 좀 떡진 부분 있잖아요. 약간 누렇게 약간 그 떡진 부분 그런 밥을 좀 줘요.
어떻게 밥으로 그렇게 차별을 하냐? 아니 그래도 정규 멤버가 우리 만약에 그 떡집만 밥은- 먹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아니, 그래도 우리 이제- 식비인데. 우리나라가 국격이 말이야. 밥 정도, 흰 쌀밥 정도는 적어도 우리가 노란 거 먹으려고 말고 말이야. 근데 이제 그런 새거 걸로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소심한 걸로 좀 컴플레인 좀 거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너희는 씨 그럼 뭐 좀 반찬이라도 좀 사갖고 와서 먹든가. 그러면서 또 한 며칠 안 오고 또 삐졌다가. 그러니까. 지금 그런 막 게 있었어요. 친구들이랑 뭐 술자리 하다가 그냥 친구들이 야 민기야 제가 이제 무슨 말을 했는데 친구가 야 그건 좀 나한테 서운한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진짜 서운했나 보다. 그럼 그 앞에서는 아 미안해 이제 하고 넘기는데 집에 가서 잘 때 계속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계속 나와요. 아 내가 아까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엄청 큰 실수였나? 아니 그냥 가벼운 실수. 그냥 정말로 그냥 웃고 넘길 수 있는 말인데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밤새도록 그 장면을 곱씹으면서 아 내일 사과를 해야 되나 이런 느낌. 곱씹는 거 진짜 안 좋은 버릇이에요. 네, 그래서 잠도 못 잘 정도로. 아 근데 민기 씨 이런 얘기 들으니까 내가 좀 반성이 돼요. 왜요? 제가 불과 한 결혼하기 전에는 되게 이게 좀 심했어요. 어떤 다른 게? 사람들한테 틱틱거리는 거랑 저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상처 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했던 것 같아요. 아, 형이? 필터링 안 거치고 그냥 너무 직설적으로 이렇게 좀 꼽준다 그러죠. 근데 뭐 그런 친하니까 거 뭐 많이 했었는데 그때 당시엔 그래도 왜 좀 계기가 있어요, 근데 안 그렇게 된? 그냥 뭐 이 세상 내가 최고다 약간 이런 반골 기질 때문에 예전에 그랬었는데 그랬었는데. 네 지금은 바뀌었죠. 아예 바뀌었죠. 그래. 지금 아내 친구 덕분에. 많고요. 네. 아내 덕분에. 네. 근데 또 아내 하니까 또 소심한 또 저 아내한테 좀 약간 소심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들 이런 경우 없나요? 그 같이 나란히 이제 자려고 누웠을 때 누웠을 때 어느 어떤 피부 살의 어떤 한 부분이 닿을 수도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제 살의 한 엄지 부분? 발가락에 엄지발가락. 아내의 뭐 정강이가 닿는다든가 네. 제 종아리랑 종아리가 닿는다든가 자려고 근데- 누웠을 때 근데 이 엄지발가락은 보통 이제 안쪽에 있기 때문에 나의 네네. 엄지가 상대의 살에 닿으려면은 어찌됐든 내가 그 방향으로 몸을 돌리고 있다는 거 아닌가요? 잠시만요. 저희 부부의 침실을 상상하지 마세요. 자, 아니, 경고. 아니 상대가 내 위에 떠서 자는 게 알겠습니다. 아니니까. 그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제 종아리랑 아내의 종아리랑 서로 맞닿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려고 나란히 누웠을 때. 그때 둘이 안 자는 것도 서로 알아. 근데 슥 살을 떼서 돌아 누울 때. 그랬어. 뭐였지? 아 그랬어. 저 야, 되게 서운해요 그때. 후토크하지 말고 우리 그냥 넘어가자. 아, 예. 왜? 야, 너 후토크하지 그런 적 마. 없어? 이거 아무도 공감하지 마. 있잖아. 잘 들었습니다. 예, 정말 어떡하지? 있어 진짜 딱 오늘- 그냥 저 고요한 방에 둘이 누워 있는데 예, 오늘 참 갑자기 재미가 갑자기 나를 탁 떼서 돌아 누워. 사연이 되게 소심해. 사연이 계속 올라오네요. 나 그래요? 오늘 참 그 재밌는 얘기 하고 싶은데 분명 있다. 갑자기 사연 좀 슬퍼지네. 근데 네. 가장 슬퍼지는 거는 이제 방에 있는데 이제 유나가 예. 오빠 나와봐 얘기 좀 해. 이런 그때부터 심장이 그거는 소심이 아니라 공포 아닌가요? 제가 없는데도 그냥 무서워. 방금 오빠. 그거는 두영 씨는 전혀 공감 못하는 거. 아 진짜요? 그런 타입 아니라 그랬잖아요. 저는 아니에요. 집안 분위기가. 야, 그거 뭐 잘못한 거 취조실에 끌려가는 사람들이나 그러지. 자주 혼나요? 저요? 예. 아무래도 좀 자주 혼나죠. 뭐 때문에 자주 혼나요? 그냥 말 실수도 좀 많이 하고 뭐 최근에 한 말 실수. 아내에게. 그냥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어느 순간에 제가 혼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반성을 안 했으면은 내가 뭐 때문에 혼나고 있는지도 모르고 네네. 굉장히 그냥 그 뭐랄까요 아주 즉각적으로 반사적으로 사과를 한다는 거지. 근데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내가 왜 혼나고 있지 않은데 아 미안해 혼날 일을 혼날 일이 없는데 혼나는 것 자체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분명히 잘못한 거야. 잘못한 것 같아. 잘못한 것 같은데 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잘못인 거예요. 그럼 근데, 그게 왜 잘못이야? 근데 이분 잘못했다고 하고 있는 거야. 잘못했어 미안해. 아 다시는 안 그럴게 미안해 하는데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이런 느낌. 다른 나라에 살고 있네요. 우리는 다른 세상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살고 있네요. 슬픈 것 같아. 세상이 다르네. 우리 092로 쓰시는 분. 네. 며칠 전 출근하려고 버스를 탔는데 앉아 있는 자리는 다 차고 서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시선이 저한테 향하는 것 같아 신경 쓰여서 한 정거장만 가다가 벨 누르고 사람 많은 다음 버스 탔습니다. 이게 이건 되게 신박한 소심이네요. 아 그죠. 서 있는 주목받는 게 사람이- 싫다 뭐 이런 거. 서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고. 네네네네. 맞아요. 근데 이 느낌. 그러니까 혼자 뭐 약간 왕따 느낌인 거잖아. 아니 나는 이 느낌 뭔지 알아요. 그걸 또 공감하고 있어요. 네. 설명 좀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혼자 서 있는데 사람들이 저 사람은 못 앉고 서 있네 혼자 이런 느낌의 시선을 받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모르겠죠. 그냥 이런 느낌. 제가 예전에 버스를 이제 중학교 때 타고 다니잖아요. 예. 근데 벨이랑 좀 멀어요. 근데 벨이랑 좀 먼데 그래서 저 죄송합니다 하면서 벨을 누르기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아, 계속 간다고요? 계속 가. 사람들 내릴 때까지 문 열릴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 느낌 이런 느낌. 전 패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거기는 공감 못 하겠네. 내가 그 비슷한 거 뭐 저 어렸을 때 검도 다닐 때 네. YMC에서 배워가지고 네네. YMC를 집에서 가야 되는데 버스를 타고 왔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이제 저거잖아요. 그 동전 넣고 이럴 때잖아요. 그죠. 1,000원짜리라서 거슬러 받아야 돼. 네. 아, 근데 없대 아. 기사님이. 그래서 그 앞에서 서서 받아야 돼요. 뭔지 알아요. 알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앞에 서서 그 운전석 뒤에 있는 그 커다란 봉 한 손으로 잡고 그치. 얘가 가면서 이 앞에서 사람 지금 들어올 때마다 올라오시는 분 저한테 주시면 돼요. 저한테 주시면 돼요. 근데 이걸 말씀을 하셨네요. 이거 저한테 주시면 돼요. 제가 이거 받아가야 돼요. 이거 있잖아. 나 그때 되게 소심해졌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소심하면 말을 말 못하죠. 못해. 거슬러 돈 받아야지. 그래야 집에 갈 거 아니야 나중에. 근데 저는 버스 타고. 지금 상상만 했는데도 예. 등에 땀이 쫙 나요. 진짜 상상만 했는데 그때 그 상황이 딱 오면서 땀이 쫙 나네. 아이고 세상에. 와. 우리 지근식님. 네. 음. 공짜로 생긴 기프티콘을 사용하려고 하면 음. 왠지 주인이 싫어하는 것 같아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근데 친절하게 대응해주면 또 마음이 놓여요. 와. 근데 저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내가 준 기프티콘을 남한테 줘버렸어. 이러면 나 좀 소심해질 거야. 이거 나 저기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누가 네. 답변 좀 올려주세요. 어떤 거요? 기프티콘 쓰면은 네. 자영업자 우리 사장님들한테 약간 미안해 해야 하는 건가? 수수료를 뜯기나? 기프티콘 사용하면요? 아니에요. 예. 이거 현금 영수증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프티콘. 상관없죠? 네. 그럼 미안할 필요 없잖아. 근데 이제 저 같은 느낌을 가진 사람들은 그냥 카드나 현금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닌 기프티콘으로 계산을 하는 게 좀 민망한 거예요. 그래. 네, 근데 혹시 저처럼 이분도 기프티콘을 받으면 싫어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화폐 개념이 워낙 다양해지다 보니까 꼭 뭐 지폐가 아니어도 그렇지. 되니까. 네, 캐시카드 뭐 여러 가지 그럼요.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죠. 왜 사랑에 대한 거 있다. 사랑에 대한 거. 사랑. 김호진님. 학창 시절 짝사랑하던 첫사랑 누나가 있었는데 제 친구가 좋아한다는 걸 알고 소심하게 고백도 못 해보고 끝났네요. 이거 슬프다. 소심한 사람 좀 힘듭니다. 짝사랑이죠. 그래. 그런 거 알아. 나도 아련해지네. 7432님. 네. 상대방과 톡을 주고받다가 끊기면 네. 내가 혹시나 말실수했는지 주고받았던 내용들을 정독하며 몇 번이나 다시 읽어봐요. 이럴 때 나 꽤 소심하네 싶어요. 이렇게 그 사연들을 쭉 보다 보니까 그런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어떤 배려와 예의와 이런 어떤 소심의 벽이 구분짓기가 좀 애매한 것 같아. 맞았어. 근데 확실히 다르긴 다른데 네. 어쨌든 그 사이에 벽이 두께가 되게 애매하게 얇아요. 예. 음. 그리고 이거 뭐지? 이거 메신저 할 때 네. 형님은 마무리를 짓는 스타일이에요? 아니면 상대방이 마무리를 지어주길 바라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그냥 맞춰드려요. 그러니까 저는 마무리를 제가 져야 된다는 성격이에요. 마지막까지 좀 깔끔하게 내가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답이라도 하는 스타일인데 근데 저 같은 성격을 만나면 서로 계속 카톡을 계속 하는데 그렇지. 나중에 할 영원히 말이 하지. 없으니까 메비우스 띠처럼. 이모티콘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모티콘으로 이모티콘으로 하다가 끝까지 그러다가 또 누구 하나 크크크 누르면 또 크크크 계속 한 명이 맞춰줘야 돼요. 예. 그럴 때는 아까 우리 그 두영 씨가 옆에 주무시는 분과 이제 종아리가 네. 맞닿았던 그 순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그 리액션을 해주셨어요. 네. 어떻게 봤어요? 김병철님께서는 네. 같이 자요? 야, 오정진님은 이렇게 받으신다고? 침대 양쪽 끝에서 잡니다. 이 강석환님은 비슷하긴 한데 아내가 800 해달라고 해서 해주는데 머리가 좀 많이 크셔서 팔에 쥐가 나서 여보 머리 치워 이 말을 못해 코에 다들- 침을 바른 적이 있어요. 한미숙님은 전 같이 앉아서 몰라요. 아까 슬프다.
네. 저희 뭐 예, 감사합니다. 슬퍼. 이럴 때 듣기 좋은 노래입니다. 쿨의 슬퍼지려 하기 전에 듣고 올게요.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네. 나는 참 이렇게까지 소심해봤다. 이런 주제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 많이 민기 씨가 네. 공감도 하시고. 네. 나가는 동안에 아주 이번 주 할 말이 너무 많다고. 나는 그냥 올라오는 사연 다 공감하고. 아이고. 우리 7432 쓰시는 분 한번 볼까요? 한여름에 너무 더워서 택시를 탔는데 쭉쭉 올라가는 미터기를 보며 요금이 너무 걱정돼. 한시도 미터기에서 눈을 못 떼는데 맞아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옆에 있는 엄마가 그럴 거면 말이나 타고 가지 왜 택시는 탔대? 하셨어요. 제가 소심한 건가요? 어머니 재밌으시네. 네. 야, 말 타. 말 타고 가. 근데 요즘 저기 택시비가요. 네. 네. 또 이제 올라가지고 그죠. 아하. 왜 또 저 걱정할 수 있죠. 예, 걱정할 수 있죠. 전에 음. 예전에 술 먹고 택시 탔는데 예. 혹시 120원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갑자기 240원이 올라갈까봐 술이 취했는데도 계속 미터기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다 있지 않을까? 저는 특히 이제 지금은 뭐 이렇게 카드 결제 같은 게 많이 있지만 현금 결제했을 때는 그죠. 심야 할증 붙고 나서는 너무 조마조마하지 않아요? 집에 갈 때? 근데 대단했죠, 이거 그때. 택시비 이런 거는 사실 소심하다기보다는 경제적 관념이기 때문에 이거는 소심이랑은 좀 상관이 없지 않나.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돈보다 더 가버리면은 그쵸. 아저씨한테 그거는 뭐. 기사님한테 또 실수하는 거니까 맞아요. 뭐 마음 불편하지. 네. 마음 불편하지. 우리 081로 쓰시는 분 네. 주목받는 게 부담스러워서 볼링 한 번도 못 쳐봤어요. 왜? 사람들이 다 저를 보고 있고 혼자 나가서 친다는 상상만 해도 아찔해서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이거 나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요. 아니 이거는 차라리 그럼 가질 말이야. 아니 이 볼링장이 얼마나 작길래 레일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지금 나랑 같이 온 사람들이 우리 팀이 그런 걸 수도 있고. 내 레일을 보고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왜 왔어 또, 같이? 또 다른 접근이네요. 저희는 그냥 다른 레인. 아니 다른 레인 사람들이 내 레인을 왜 봐? 그러니까 안 봐. 이거는 조금. 오메. 그리고 사실 볼링장에는 암묵적인 그런 룰이 있잖아요. 같은 레일에 올라갔을 때. 예. 그렇죠. 예, 예. 뭐 그럼 당연히 주목받죠. 아니 그래. 나 이거 모르겠어. 나 이거 근데 우리 081로 쓰시는 분 대단하다. 세긴 세다. 이거는 네. 세긴 세. 이런 경우도 있구나. 와, 저도 한소심하는데 이거는 못 이기겠네요. 그러니까. 예. 이분은 그 사람들 모인 자에 대해서 재채기도 못 하시겠네요. 아니 클럽이 좁아서 한 명씩 나가서 춤추는 것도 아니고. 그건 싫어. 그거 싫잖아. 그건 내가 지켜보는 것도 싫어. 그거는. 그런 느낌이면 싫을 것 같은데 볼링은 괜찮지 않아요? 근데 클럽에서 그런 사람이 꼭 나타납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술을 마시니까 용감한 취객들이 먼저 그치. 올라가 주시더라고요. 우리 김예희님. 네. 마트 마감 시간에 물건 사러 가는데요. 하나 남은 물건을 집으려다 옆에서 누가 같이 보고 있으면 손이 나가다 멈춰요. 저도. 이거는 뭐. 이거 저 지금 방금 온 문자가 네. 제 신금을 올렸습니다. 뭔데요? 뭐죠? 2084 쓰시는 분. 소개해 주세요. 당구를 치는데요. 당구장 사장님이 지나가면서 저 치는 거 볼 때, 야 나 이거 너무 맞는 말이야. 이거 공감 못해요? 너무 잘해 당구? 당구보다는 저희 이제 스타 같은 거 할 스땡 그 그 당구 세대가 아닌가? PC방에서 게임하고 있는데 예. 뒤에서 이제 사람들 몰려들 때 예. 영혼의 한타를 준비 중인데 뒤에서 쫙 구경할 때 야 얘 봐라 엄청 잘한다 봐라 이긴다 봐라 왔는데 이제 부담 엄청스럽죠 그때는. 그래. 아이고 또 이게 세대 갈리네. 그렇구나. 게임할 때 그렇지. 네 게임할 때. 옛날에 우리 오락실에서 스트리트 파이터 할 때. 그럴 때 뒤에 구름같이 몰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왕중왕전 할 때. 맞아요. 그 오락실에서 뒤에 그러고 갑자기 사람 옛날에. 막 근데 동네마다 왕중왕전을 했어. 모이면 손이 살짝 달달달달 떨리기 시작해. 근데 뒤에 사람 커맨드가 잘 안 먹혀. 뒤에 사람 안 모이면 더 소심해지잖아요. 내가 게임을 못 하나? 아이고. 막 갑자기 막 오락기 막 삐걱삐걱 소리 나면서. 우리 시가 벌써 다 갔어. 와우. 광고 듣고 와서 오늘의 진짜 명예 토크맨 한 분 뽑을게요. 네. 허지용 쇼.
여러분의 하루를 읽어보는 시간, 나의 친애하는 하루.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어떤 풍경 안에서 계시는지 나눠주세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번 무료인 고릴라 열려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은요 4부에서 소개되는 분들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1027 쓰시는 분, 웅디웅디 드디어 붕어빵 사장님이 나오셨어요. 동료들하고 사다리 타기에서 제가 걸렸지만 너무 맛있는 거 있죠. 사장님께서 오늘 첫 게시라고 하면서 덤으로 2개를 더 주셔서 4개를 순삭했습니다. 웅디는 슈붕인가요? 팥붕인가요? 슈붕이 슈크림? 아, 세상에 붕어빵은 팥이지요. 세상에 아니 이거는 뭐 팥이지요. 슈크림이라니 어디 참 모르겠어요. 슈크림은. 유지연님, 악뮤의 후라이의 꿈 신청하고 싶어요. 6살 아들 이름이 꿈이에요. 김꿈. 어떤 어른이 되고 싶냐고 물어보면 사자가 되고 싶다고 말하는 엉뚱한 아이입니다. 그래도 너의 꿈을 언제나 응원한다? 정말 아드님 이름이 꿈이에요? 김꿈? 오, 좋은 것 같아요. 오, 김꿈. 누구도 잊지 않을 이름이 되겠네. 사자가 되고 싶다 커서. 사자왕 리차드의 버금가는 정말 용맹하게 어디 이를 데 없는 멋진 어른으로 성장하길 바라겠습니다. 생각할수록 좋네. 괜찮네. 신청하신 후라이의 꿈, 그리고 여기에 이무진의 신호등 듣고 올게요. 노래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사연들. 이원호님, 오늘 갑자기 인사발령 났어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힘든 부서로 가게 됐어요. 아우, 날벼락입니다 말씀 주셨어요. 힘든 부서? 아이고, 부서라는 게 또 이제 보직들이 순환보직이 있는 회사들이 있고 거기엔 또 그런 이유가 있고 그러니까 원호님 저 위로드리면서 괜찮을 거예요. 제 경우를 떠올려봐도 그 어디 또 가서 또 언제 또 일 배우고 그러지. 나 지금 여기 딱 생활 패턴 맞춰져 있는데 이랬다가도 막상 또 가면은 금방 적응하더라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김란숙님, 목이 칼칼해서 집에서 배숙 만들고 있어요. 정성이 가득 담긴 만큼 아픈 게 빨리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10cm의 쓰담쓰담 신청합니다 말씀하셨어요. 배숙이 뭐야 하고 보니 봐도 모르겠어. 배 머리를 따서 안에다가 뭔가 한약재 같은 거를 좀 넣은 것 같아요. 그쵸? 맞죠? 야, 이런 걸 댁에서 해 드세요? 우와, 장금이 같아요. 보통 사극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 저런 거? 대단한데. 2126 쓰시는 분은 점심시간 마치고 커피 한 잔 여유 있게 하면서 귀 쫑긋 잘 듣고 있습니다. 조은박에 이상한 사람 듣고 싶어요 하셨어요. 방금 이렇게 두 분이 신청하신 쓰담쓰담 이상한 사람 2곡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허지웅쇼 마무리할 시간 끝곡은요, 이은주님이 신청하신 이기찬의 감기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면서요 저는 내일 12시 5분에 돌아올게요. 연출 최다은, 작가 강미정, 최연채, 영상 김아림, 기술 김원영, 신호, 저는 허지웅이었습니다.